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수요일 이더퍼드 비지트입니다. 오늘은 KH 바텍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탈출해가고 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은 전망된다. 그러나 V자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 종목에 대한 세 줄이죠. 네, 바닥 탈출은 가능. 이미 바닥 탈출은 실행이 되고 있고요. 추가 상승도 가능한다. 그러나 여기서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 딱 두 가지죠. 첫째, 전방 산업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물론 뭐 폴더블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고 가는데 생각보다는 애플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 초창기의 그 흥분, 기기 변화에 대한 흥분, 감흥, 감동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이 뜨뜻무지근하게 성장은 하는데 올라가는지 뭐는지 올라가더라도 크게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치는 이러한 것들이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에게 주가의 어떤 모멘텀으로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늪속에서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가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KH 바텍인데요. 한번 어떤 상황이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가장 많이 올랐을 때 31,950원까지 갔죠. 작년 9월에 갔다가 거의 17,000원, 18,000원까지 거의 뭐 50%, 45% 정도 박살이 났다가 22,000원까지 바닥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1차 바닥 탈출은 됐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다음에 목표 지점인 25,000원까지 과연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저는 뭐 여름까지 9월까지 한 번은 25,000원 때릴 것이다. 그래서 28,000원 뭐 이 정도까지도 한번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일단 25,000원 파란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25,000원까지 수그리고 앉아서 터치하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MACD도 이제 바닥을 탈출해서 올라오니까 약간 고점을 향해서 올라오니까 다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갈 때까지 좀 기다리는 한숨을 두 번, 숨을 호흡을 두 번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봅시다. 내 국내 기관들은 정말 꾸준히 사네요. 이렇게 산 종목들이 몇 개 안 되는데 또 외국인들도 꾸준히 사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양수, 겸장이죠. 네. 이러한 것들이 동사의 주가를 현재 바닥에서 끌고 올라온 바닥에서 한 30% 정도 올랐네요. 많이 오른 거죠. 이 정도면 이러한 동력이 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추가로 상승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대차장고 수량을 보면 49만 주까지 갔던 게 지금 33만 주까지 빠졌으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 쳤던 것들을 많이 환매수로 뒤집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뒤집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로 잡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뒤집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수급의 호조로 일단 바닥을 1차적으로 탈출해서 22,000원까지 올라왔다. 문제는 여기서 25,000원, 28,000원, 3만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거냐, 현재 상황 어떤 거냐, 이런데 포커스를 맞추고 동 종목을 봐야 우리가 동 종목을 쉽고 확실하고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5,000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전망되고 있다. 동사는 힌지 대표적인 기업이죠. 다수의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진입하지 못했다. 그렇죠. 우리가 우려를 정말 많이 했죠. 복수 벤더, 뭐 더블 벤더, 뭐 나눠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동사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동사가 지금 단독 지금 소울 벤더를 하고 있는 겁니다. KH 바톡의 금속 가공 경쟁력이 퀄리티가 아주 클리어하고 높다. 이런 것들을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번 22년 추정치도 폴더블 전방 산업을 고려한다면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많이 발려봐 1,500만 대, 운 좋으면 1,800만 대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크게 반등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 주가는 22년 퍼 기준으로 10.5배, 과거 9년 기준 저점 수준이다. 더 이상 고평가된 부품주는 아니다. 신지의 대표 기업으로 재평가가 요구된다. 뭐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도 자리를 잡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도전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동사의 Q를 희석시킬 것이다. 하지만 까봤더니 그러한 염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폴더블 전방 산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가을에 나오는데 이게 잘 팔릴 것이냐 안 팔릴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지금 1,500만 대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운 좋으면 1,800만 대. 1,800만 대가 넘어간다면 동사는
굉장히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확률이 높다. 이런 면에서 동사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면 6개월 선행이 된다면 오히려 동사는 올 가을 이후에 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의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머릿속에 콱콱 박아놓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번 했지만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폴더블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이다. 힌지 공급사이고 금속 내외장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메탈 케이스 있죠? 네, 우리 핸드폰에 밖에 이제 메탈 케이스를 시작으로 다이게스팅, 주조를 다이게스팅이라는데 중심에 금속 부품을 가공한 능력이 글로벌 넘버 1%에 속할 정도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매출 비중을 보면 조립 모듈이 60%, 그렇죠? 이것이 힌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브라켓이 13%, 기타가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힌지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힌지는 디스플레이 개폐를 돕는 경첩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수십 개의 금속 파츠로 이루어진 모듈이죠. 그렇죠. 이것을 모아서 힌지를 만듭니다. 전사 매출 내 폴더블 관련 부품 비중은 2021년 61%, 그래서 2072억, 22년 66%, 약 2,975억 3천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사이익에서 폴더블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66%인데 이득은 80%를 차지할 정도로 동사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핸드폰에 들어가는 폴더블에 들어가는 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사는 원래 이제 힌지 전에는 다이게스팅 기반의 금속 가공 기술을 보이고 다이게스팅이라는 건 주조라고 했죠. 뭔가를 부어가지고 만든 건데 동사의 기술력은 다이게스팅이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등 첨단 소재의 정밀 부품을 기타 부품과 모듈화하여 스마트폰 외장 힌지, 브라켓 등을 제조한다. 특히 핵심 특허는 ADC와 IDC 두 가지가 있다. ADC는 Ansorizable Digesting하고 IDC는 Insert Digesting 이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죠. ADC는 다이게스팅 공법의 아노다이징을 접목한 기술이다. 아노다이징이란 금속 표면을 의도적으로 산화 부식시켜 생긴 산화막 자체가 제품을 보호할 수 있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아주 고난도 기술이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알루미늄을 NCC 가공 후 표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색감과 재질 구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반면 중저가 스마트폰은 원가 절감을 위해 합금 기반의 다이게스팅 케이스가 사용이 된다. 합금 기반의 다이게스팅은 아노다이징 처리가 불가능하였으나 KH 바틱이 합금 다이게스팅 아노다이징 처리 방법을 개발해서 중저가 이 상품에도 아주 고급스러운 표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낸 거죠. 이게 그동안 동사가 가장 핵심적으로 타회사 대비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키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게스팅 기반의 확실한 금속 가공 기술을 보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첫째, 올해 폴더블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죠. 전체 매출액의 66%가 내장 힌지, 영업이익은 80%를 차지할 정도로 폴더블에 들어간 내장 힌지가 핵심 키포인트죠. 2022년 폴더블 출하 성장이 본격화되면 조립 모듈 사업 후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2022년 예상 출하량은 1510만 대. 성능 개선과 출고가 인하가 동반된다면 1800만 대 수준의 출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고가 인하가 되면 좀 가격을 떨치면 1800만 대까지 팔 수도 있다. 특히 힌지는 스마트폰의 타 부품 대비 마진이 높아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즉 많이 팔리면 팔수록 동사의 이익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2021년 약 630만 대 출하량을 기록한 고객사의 폴더블 제품은 2022년 1510만 대, YY로 140%나 증가하죠. 23년도에는 2000만 대, YY로 38% 증가를 기록하며 중장기 매출 성장 가식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흥분해서 이제 주식을 샀다가 꼭 이걸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 안에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나서 물량을 희석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잘 안 팔리고 애플이 안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중국이 핸드폰이 잘 안 팔리면서 재고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좀 폴더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량 이온화해도 폴더블의 출하 성장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력 우익을 통한 고객사내 점유율의 높은 점유율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립 모듈 사업부, 즉 힌지 사업부의 실적은 우상향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올해 동사에 우리가 사야 될, 만약 이 동을 사야 된다면 가장 키포인트는 동사의 폴더블 시장이 확대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2022년 1800만 대, 23년에 2200만 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동사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힌지를 양산하는 노하우가 다른 회사 대비 아주 큰 경쟁력이다. 이 힌지가 생각보다도 여러 부품 파츠를 조립해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에는 금속에 대한 주물 기술, 만들어서 조립하는 기술,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굉장히 생각보다도 이 베리어가 높은 그런 기술이라는 거, 양산 기술이. 동사의 핵심 성장 포인트는 폴더블 외장 힌지의 수요 증가이다. 폴더블 폰을 구현하는 데 핵심 부품으로 개발 및 양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의 제품 출시 이후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외장 힌지는 새로운 제품 출시에 따라서 폴딩 감도 및 디자인 등이 요구되어지는 기술이 많아지고 있으며 노트북, 태블릿 등 어플리케이션 확대에 따라 다양한 외장 힌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산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새로운 기기로 힌지 기술이 확장될 수 있는 것, 사용처가 늘어날 수 있는 것, 이 부분도 동사를 투자하는 그러한 중요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 동사의 내장 브라켓도 실적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 경첩이라고 하죠. 2022년 국내 주요 제조사의 폴더분 판매는 연간 1,500만 대를 넘어설 것 전망됨에 따라 외장 힌지를 중심으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동사는 인도 법인을 통해서 중저가 제품용 내장 브라켓을 납품하고 있으며 주의 고객사의 중저가 모델 라인 보강을 통해 올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도가 새로운 동사의 중저가 핸드폰 제조 메카로 떠오르는 거죠. 2022년 매출액은 4,656억, 영업이익은 427억으로 YOY로 59%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숫자적으로 본다면 동사는 추가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가장 걱정을 했는 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었죠. 그러나 막상 까봤더니 별거 없더란 거죠. 폴더블은 변해도 공급사는 유지 중이다. 올해 삼성전자 폴더블 4세대 제품 출시는 8월에 있죠. 부품 양산은 6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말 정도부터 이제 매출에 잡히는 거죠. 삼성기준 올해 폴더블 출하량은 1,500만 대 내외로 지난해 대비 20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4세대 제품의 힌지 구조 변화 속에서도 AS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즉 AS 기본 평균 가격 판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신규 힌지 공급 업체 진입은 우려 요인이지만 내것이 제품이 한정될 것이다. 내것이라는 건 범용 제품이죠. 누구나 다 하는 범용 제품인데 결국 고가 제품, 고퀄리티 제품에는 동사가 힌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동사의 힌지가 주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폴더블 폰의 절대 출하량 규모가 크지 않아서 세트업체 이원화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물량이 작기 때문에 굳이 이원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전체 기준 동사의 점유율은 90%로 신제품에서 독점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결국 경쟁자의 진입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도 시장이 새로운 생산 기지로 성장 중에 있다. 동사는 19년 브라켓 생산 라인을 기존 베트남 공장에서 인도 공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인도가 이제 더 싼 거죠. 고객사의 중저가형 브라켓 물량 배분 방식 변화에 따라 전략적인 라인이 인도로 이전을 한 거죠. 국내 주요 스마트폰 업체가 인도 공장에서 생산한 중저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브라켓 물량을 동사가 전담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로 공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고객사 인도 공장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서 물량 공급이 가능할 거로 예상되며 수율도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면들은 동사의 수익성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동사 2022년 실적을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2020년에도 견고한 점유율이 예상되고 있다. S코넥, UIL, 파인테크닉스, 서진시스템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원화 자리를 넘보았다. 그러나 경쟁력의 우위가 명확하다. 하반기 힌지 기반의 실적 급반등이 유력해 보인다. 명약함. 그렇죠? 이러한 좋은 경쟁자들이 있지만 동사의 그런 스페셜원 이런 90%의 점유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 올해 싱글인지 채택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그러나 형태와 구조 변화이지 크기와 공급 단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싱글 힌지 채택에 대해서 우려는 존재했죠. 일각에서는. 네. 그러나 형태와 구조 변화이지 크기와 공급 단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동안 아마 더블 힌지가 들어갔는데 폼팩트의 모양이라든지 가격 어떤 걸 위해서 싱글로 하나만 힌지를 넣는 이렇게 됐지만 싱글 하나가 들어가 두 개 들어가도 하나 들어가더라도 가격에는 변함이 없고 단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2023년에는 경쟁사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힌지의 업그레이드로 공급 단가는 양호할 전망이다. 점유율 우려보다는 폴더블 시장 성장성과 힌지의 업그레이드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죠. 네, 동사의 피어 그룹들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KH바텍 20년 퍼 11.6배, 파인테크는 8.8, 인터플렉스 10.5배, BH 8.4배, 2023년에 8.6배까지 퍼가 낮아지네요. 파인테크 3.4, 7.4. 그래서 파인테크닉스도 저가로 아주 기본적으로는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까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8배, 9배에서 10배, 11배 사이죠.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2022년 4,523억 매출액, 그렇죠? 영업이익 470억, 2023년에는 5,790억, 영업이익이 621억. 작년에 270억 정도 했기 때문에 2배 정도 가까이, 80% 정도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밸류에이션도 늘어나고 시가총액도 늘어나야 될 상황. 따라서 25,000원의 달성, 수성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3만원까지도 올해 한번 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따라서 이거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은 3만원까지 한번 끝까지 버텨보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K예측 바텍을 봤습니다. 세 가지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첫째, 폴더분이 1,500만 대에서 1,800만 대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경쟁자의 진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가라든지 물량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범용성 확대와 기기들이 다른 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 중국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확대성, 이런 것들이 이 하반기에 가서 다시 살아만 난다면 동사의 주가는 3만 원을 향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요약 정리 가능한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KH 바텍으로 늪속에 빠져 계신 분들 좀 용기를 가지시고 엉덩이 침착하게 깔고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